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정우열입니다.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요 라는 말은 부모님들께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감정 조절은 정신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의 정신건강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리즈로 다룰 예정인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사진인데요. 제가 왜 이러고 있을까요? 제가 출산한 것도 아닌데요. 2주 동안 수유콜에 시달려서 낮이고 밤이고 잠을 못 잤기 때문인데요. 인턴 레지던트 때도 잠을 못 잔 기간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보다도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2주 동안 교대가 한 번도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저는 우연치 않게 전업 육아를 시작했는데 시작부터 느꼈어요. 정말 힘들다. 바로 잠 때문에요. 정신과 레지던트 1년차 때 제가 했던 일이 있는데요. 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분들을 아침 일찍 찾아가서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해서 교수님께 보고를 하는 거였어요. 무엇을 물어보냐면은 어젯밤에 잠이 어땠는지입니다. 잘 잤는지 못 잤는지 대략 파악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했어요. 몇 시 몇 분에 자서 몇 시 몇 분에 일어났는지, 중간에 몇 번 깼는지, 한 번 깼을 때 얼마나 깨어 있었는지, 다시 잠드는데 어렵진 않았는지, 잠을 깊게 잤는지 얕게 잤는지, 꿈은 많이 꿨는지 조금 꿨는지 안 꿨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파악을 해야 했어요. 그때는 교수님이 시키니까 그냥 했었는데 나중에 경험이 쌓이면서 정말 중요한 일을 내가 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수면 패턴이 변화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정신질환의 중요한 증상이라서 잠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지를 체크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의 경우에는 불면이 굉장히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죠. 잠이라는 게 이렇게 정신건강 악화의 중요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지던트 때 아침 회진 때 환자분이 어젯밤에 정말 못 잤다라고 교수님께 말을 하는 순간 저는 그날 깨지는 날입니다. 물론 불면이 우울증의 중요한 증상이기도 했지만 약물 처방을 했어서라도 어쨌든 간에 잠을 잘 자게 해줘야지 심리적 건강의 회복도 빠르고 치료도 잘 되기 때문인데요. 요즘에도 육아 우울증이나 아이를 키우면서 분노가 너무 조절이 안 돼요, 감정이 너무 조절이 안 돼요 라는 주 증상으로 병원을 오시는 분들한테 바로 상담을 하거나 약을 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꼭 먼저 확인하는 것은 바로 이 잠입니다. 아이를 잠시 누구한테 맡기고라도 하루 이틀 이상 푹 잘 수 있게 권유를 하고요. 그렇게 하면은 절반은 많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상담을 할 때에도 매일 우울하세요? 요즘에 불안한 건 어떠세요? 라고 꼭 이런 건 안 물어보기도 해요. 하지만 잠에 대해서는 꼭 매번 확인을 합니다. 잠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잠의 중요한 기능이 3가지 있는데요. 먼저 몸을 충전하고 기능을 회복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낮 동안에 학습한 것을 기억하고 또 불필요한 것들은 삭제하는 일을 합니다. 3번째가 중요한 역할인데 바로 감정 조절을 하는 기능입니다. 많이 경험 있으시죠? 잠을 못 잔 날에는 다음날 너무너무 짜증이 나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연구 결과를 소개드리면은 사람이 18시간 동안 잠을 안 잔 상태가 되면은 인지 기능이 정말 형편없어지는데 마치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 정지에 해당할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엄마들 같은 경우에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쭉 하루 일과가 된다고 하면 밤 12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음주운전과 비슷한 인지 기능을 가지고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깨는 잠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중간에 깨서 좀 피곤하고 좀 짜증이 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똑같은 시간을 자더라도 중간에 깨는 잠을 자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자는 시간 자체가 부족하고 또 아이가 어느 정도 통잠을 자더라도 중간중간에 아이가 낑낑대거나 어떤 소리를 내거나 이런저런 요구를 할 때마다 깨게 되는 그런 잠을 자는 게 부모의 일상이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취약해지기가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 의학적으로는 하루에 7시간 이상은 보통 자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아이가 어릴 때에는 그렇게 자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게 현실이죠. 그리고 아이가 좀 크더라도 아이가 잠을 자는 시간이야말로 내가 나만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라서 밤이 되면은 졸린데도 잠을 자기가 싫은 그런 아이러니한 경험을 많이들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면 패턴이 변화되는 것은 심리적인 건강을 굉장히 안 좋게 해요. 그래서 육아서에 많이 써있는 온화하면서도 단호하게 아이를 훈육해야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양질의 양육 행동을 하기가 힘든 상태가 됩니다. 육아라는 게 뭐 바짝 1, 2년 하고 말 거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참고 버티면 되겠지만 제가 항상 강조드리듯이 20년 이상의 장기전이라서 이 잠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근데 초반에 엄마분들은 아이가 2시간씩 깨는데도 그때 밤낮 할 것 없이 굉장히 잠을 못 자면서도 어느 정도 버텨요. 근데 실제로 연구 결과를 봐도 여성은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남성보다 이런 수면 패턴 변화에 잘 견디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감정 조절에서 강한 면모를 보인다고 해요. 하지만 이게 장기화되면 될수록 이게 바뀌어서 오히려 남성보다도 더 감정 조절에 취약한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엄마분들은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아이와 따로 통잠을 자야 해요. 아이와 같이 자는 잠은 양질의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남편분이 떠오르실 거예요. 우선은 제일 먼저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남편이 혼자 아이를 데리고 자고 나는 다른 방에서 혼자 자겠다. 주중에 너무 남편의 일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신다면 주말에라도 하면 되죠. 근데 사실 맞벌이인 경우도 많고 또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육아라는 거는 2일 이상으로 굉장히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고 심리적인 건강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잔다고 해도 중간에 아이가 깨는 거를 모르고 계속 자는데 내가 어떻게 믿고 맡기겠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남녀의 선천적인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는 어떨까요? 반대였습니다. 아이가 깰 때마다 저는 다른 방에 자도 막 귀가 다 들려요. 그래서 아이가 끽만 해도 가서 아이를 돌보게 되고 저희 아내는 바로 옆에서 아이가 깨는 거를 모르고 계속 자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전업 아빠를 경험했던 분들이 또 다 경험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누가 아이를 더 많이 돌보고 있냐, 누가 아이를 데리고 많이 잡았냐에 따라서 그런 밤귀가 점점 예민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못한다고 해서 그냥 못 믿어서 안 맡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맡기면서 점점 그런 밤귀에 대한 예민함, 아이의 요구에 대한 민감함을 점점 키워가게 해주셔야 돼요. 아이가 너무 거부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거 역시도 결국에는 적응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크게 2가지인데요. 한 번에 몰아치는 방법, 홍수법이라고 하는데 또 반대로 단계적으로 서서히 적응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홍수법의 한 예는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예요. 아빠도 긴장하게 되고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케어하고 데리고 자게 됩니다. 양가 부모님께 맡기는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도 또 데리고 자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고요. 아이도 처음에는 거부하고 힘들어하지만 결국 며칠 안에 그 상황 안에 적응하게 되는 게 또 아이입니다. 아이에게 고통을 주고 싶진 않다 하면은 점진적으로 또 노출시키시면 돼요. 처음에는 아빠와 엄마가 같이 아이와 자다가 아이가 잠들면 엄마가 빠지고 그게 익숙해지면은 아이가 잠들기 직전에 엄마가 빠지고 그게 또 익숙해지면은 아이가 잠들기 5분 전에 엄마가 빠지고 이런 식으로 아이가 잠드는 순간마저도 또 아이를 재우는 상황, 잠자기 전에 수면 의식부터도 아빠가 하는 식으로 점점 넘기시다 보면은 결국에는 적응이 됩니다. 밤중에는 아빠가 돌보게 하지만 또 아빠가 너무 못 믿어오면은 잠깐 도와주더라도 그런 빈도를 점점점 줄여가는 거,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아빠 쪽으로 이동시켜주는 방법을 꼭 사수하세요. 길게 보셔야 돼요. 1~2달 이상은 이런 과정을 겪으셔야지 아빠가 아이를 잘 케어하게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아이가 신생아 때부터 한 5, 6개월 되기 전부터 낯가림이 생기기 전부터 하면은 좀 더 수월합니다. 남편이 안 된다면은 정기적으로 아이를 양가 부모나 아니면 기관에라도 맡겨서라도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고 그게 낮이든 밤이든 잠을 보충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지 사람다운 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답게 사는 것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잠, 이것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게 육아를 하는 부모님, 특히 엄마분들의 고질적인 취약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보다도 더 최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그게 육아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고 오히려 양질의 양육 행동을 하는 방법이고 그게 결국엔 아이를 위한 길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